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평가 요소 볼게요. NCS 전형은 아예 평가 요소를 정해놨어요. 자, 뭘 평가하려고 합니까? 해당 역량의 구체적인 행동 지표,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죠.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용이한 게 상황 면접이에요. 실제 직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거니까 진짜 직무 역량을 볼 수 있는 면접이죠. 발표 면접입니다. 상황이라고 해놓고 실제 그 상황과 관련된 발표를 하는 거죠. 사고력,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평가합니다. 과제 제시하고 수행하는 과정 결과를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까지 다 평가에 들어가죠. 경험 면접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경험의 구체성이나 진실성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꼬치꼬치 묻는 편이에요. 경험을 재구성하세요. 보고서 작성하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상세하게 최대한 쓰세요. 그렇게 안 써보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요. 일단 기억이 안 나. 뭐 옛날에요. 한 친구가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자, 보고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출장 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뭐가? 아니 뭐 대체로 분위기 좋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사 입장에서 얘는 다시 출장을 보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일 못할 거니까. 그럼 지원자가 그러면 얘를 뽑지 말아야겠구나. 얘를 뽑으면 여러 사람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추상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경험 중심으로 하되 진짜 중요한 건 경험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정리된다는 게 사실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어떤 가치관이나 방법과 연관되는지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죠. 자, 대비해 봅시다. 따로 PT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발표 면접이에요. 그래서 구성부터 해야죠. 근거가 있어야죠. 이거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주어진 거는 큐카드예요. 상황밖에 없어. 자료가 없다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효과적으로 말하기. 상대를 보고 첫째, 둘째, 셋째 끊어서 씩씩한 발성으로. 이거는 모든 면접의 공통적인 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발표에 대한 내용에는 꼭 추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예상 질문 뽑고 구성하고 발표하되 추가 질문까지 같이 대비해야 돼요. 이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험 면접은 이것저것 다 묻기 때문에 기업과 직무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두 갈식으로 하세요. 안 그러면 경험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판단을 요구할 땐 기준을 미리 찾아보셔야 됩니다. 기출 질문 찾고 자기소개서 바탕 질문 미리 뽑으면 됩니다. 실제로 답변 구성하고 답변이지 이 답변은 대본이 아닙니다. 암기해서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면접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워서 답하기예요. 외워서 답하면 추가 질문 답 못해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런 맥락에서 대충 얘기해도 돼. 제가 대충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우면 태도가 더 이상해요. 남의 말 하는 것 같아요. 자, 판단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윤리 기준은 이미 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왜 판단 기준이냐고요? 윤리적 상황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지 여러분 개인의 판단 능력, 판단에 대한 윤리관이 아니에요. LX의 모든 구성원들은 똑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황 판단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거 볼게요. 임직원 행동 강령 있죠. 고객 서비스 응대 서비스 이행 표준도 있죠. 그리고 민원 사무 처리도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자, 발표 면접 구성해 봅시다. 핵심 먼저 땅.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근거 제시해야 돼. 너 왜 늦었어? 사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시간을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둘째, 오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딪혀서 사고가 있어서, 셋째, 지하철이 연착됐거든. 그냥 늦었단 얘기예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하고 구성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들립니다. 그게 바로 키워드와 넘버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데 그럴듯하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꼭 이렇게 구성할 건 아니지만 서론에서 집중을 시키고 아니면 서론에서부터 바로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서론에서 집중을 시키고 본론에서 본격적인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서론에서 핵심을 먼저 제시하고 본론에서 근거 제시하고 마무리 지으면 시간이 좀 줄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두 가지식으로 짧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장 먼저 바로 드러내고 본론에서 근거 제시하고 결론을 마무리 지는 형식. 요런 패턴이 상황 면접에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이 필요하죠. 아무리 여러분이 완벽하게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습은 하되 그러려니 하세요. 짬밥의 차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입사하면 1년 차는 뭐야? 신입이지 뭐. 여러분 평가하실 분들은 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5년 차? 10년 차? 팀장급이에요. 15년 차급이야. 그럼 당연히 레벨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할까? 정상이에요. 자, 구성과 관련해서 로직 트리와 MEC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 뭔 얘기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키워드 몇 개 던져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 메모로 적어봐도 되고. 가을, 겨울, 꽃축제, 눈축제, 장점, 단점, 축제, 계절 을 가지고 목차를 한번 짜봅시다. 최상위에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계절에는 가을과 겨울, 축제에는 눈축제, 꽃축제, 가을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단점, 장점. 이거 얘기해요. 자, 중복 안 되죠? 그죠? 단계 구분되죠? 그죠? 그리고 나뭇가지처럼 이어져 있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근데 훈련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는 로직 트리, MEC를 로직 트리가 뭐고 MEC가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 아니에요. 2단계 아니에요. 3단계 아니에요. 이걸로 만일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어떻게 해요? 1계절에 가을에 1장점, 2단점. 이렇게 바로 되잖아. 발표할 때 어떻게 해요? 계절과 축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계절은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먼저 가을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단점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이야. 체계적인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